뉴욕 포스트에서 지난 주말에 나왔던 보도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제 뉴스앤포스트닷컴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아직 못 보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버지니아주의 작년에 주지사 선거가 공화당이 후보가 이기면서 글렌 영킨 후보였죠. 공화당 후보가 이기면서 아주 파란이 불었었습니다. 이 공화당이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세라고 여겨졌던 지역에서 공화당 주지사가 나왔다. 그 배경에 무엇이 있을까 해서 그 당시에 이야기가 됐던 것은 주로 학부모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뭐 글렌 영킨 주지사 만들겠다는 학부모 모임이 버지니아 주 전역에 영향력을 강하게 펼치면서 영킨 후보가 대쉬할 수 있었던 밑거름이 되어준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레드 웨이브, 조세프 플로이다님 얘기해 주신 빨간 물결이 일었던 것인데 그 신호를 지금 올해는 전국에서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죠. 그 중에 이제 뉴욕 포스트가 이렇게 레드 웨이브 해가지고 빨간 물결, 젤딘 앤 호컬 now tied in race for governor. 지금 주지사 선거에서 이 사람들이 경선에서 동률이다, 타이, 동률이다 이거죠. 45.6%, 45.3%. 0.3% 앞선 거로 되어 있지만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것이고 워낙 가깝기 때문에 동점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냐? 이런 이야기죠. 뉴욕인데, 그렇죠? 뉴욕인데 이게 가능한 얘기냐? 가능합니다. 이것이 정말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젤딘이 45.6, 호컬이 45.3인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요. 혹시 나중에 뉴욕 포스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기사를 찾아보시면 여기 위에 오버럴이라고 써 있는 부분에서 이 화살표를 클릭해서 펼쳐보시면요. 지역별로 나옵니다. 그래서 뉴욕시티, NYC, 뉴욕시티 그러니까 도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호컬 좀 더 많이 찍는다고 나와 있는데 젤딘에 대해서도 한 33% 정도가 뉴욕시에 살면서도 젤딘 후보를 찍겠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나왔고요. 그리고 36%군요. 그리고 롱아일랜드 지역에 가면은 젤딘을 찍겠다라는 사람이 56%입니다. 젤딘 하원 현재 연방 하원 의원인데 롱아일랜드 지역을 대변하고 있죠. 그 지역에서는 젤딘 찍겠다가 56%, 호컬 찍겠다는 42%가 나오고요. 중부 지역, 뉴욕 중부, 시라쿠스가 있는 중부 지역에서는 젤딘을 찍겠다가 47%, 호컬 찍겠다는 44% 이렇게 나오고요. 허드슨밸리에서는 젤딘을 52% 찍겠다. 그리고 호컬은 33%밖에 안 나왔습니다. 올버니가 있는 이제 수도권 지역, 캐피탈 지역에서는 젤딘이 51%가 나오고요. 호컬은 40%밖에 안 나옵니다. 뉴욕 서부 지역에서는 젤딘이 45% 나오고 호컬이 47% 나와서 뉴욕 서부 쪽에서는 뭐 호컬이 좀 더 앞서는 것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뉴욕 도심에서 30%를 얻어내고 뉴욕 북부 지역에서 대다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면 그러면 당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그런 썰이 있는데 지금 충분히 젤딘이 그것을 해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재미있게도 이번에 여론조사에서 발표한 이 코이피션트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작년에 버지니아주에서 글렌 영킨이 이길 겁니다라고 여론조사 예상을 했던 바로 그 같은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글렌 영킨의 승리를 딱 맞출 수 있었던 바로 그 여론조사 기관이 지금 뉴욕도 보니까 젤딘이 이길 것 같다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핵심은 무소속 유권자들이었다고 합니다. 무소속 유권자들은 당연히 민주당 유권자들은 민주당 후보 찍겠다고 하고 공화당 유권자들은 공화당 후보 찍겠다고 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대다수 유권자들이 무소속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무소속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47대 38로 젤딘이 앞서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아예 정당에 등록하지 않은 유권자들, 나는 공화당이에요라고 하지만 말만 그렇고 실제로 공화당원 등록이 안 돼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정당에 등록하지 않은 유권자들만 놓고 분류를 해보면 59대 28로 젤딘이 앞서는 것으로 나온다. 이거는 뭐 10중 8구 젤딘이 이길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결론으로 이끌어주는 숫자들이라고 이제 제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여론조사할 때에는 민주당원 몇 퍼센트, 공화당원 몇 퍼센트, 그 다음에 무소속 몇 프로 이렇게 어느 정도 비율을 좀 대충 비스무리하게 나누어서 여론조사를 실시를 하게 되는데 표본을 그렇게 추출해내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현실 속에서는 무소속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소속 유권자들의 이 입김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 이 마음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가 더 중요한데, 무소속 유권자들은 이미 지금 젤딘 쪽으로 마음이 흘러가 있는 모습을 확연하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럴 수밖에 없죠. 호컬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말이 주지사지, 뭐 선거해가지고 주지사가 됐던 게 아니라 부주지사였다가 주지사가 바람 핀 건 아니지만 하여간 스캔들이 나가지고 쿠오모 주지사가 쫓겨나면서 자동으로 승진해서 주지사가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정도 주를 이끌어 나갈 능력이 있는지가 정확하게 검증이 안 돼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불안한 후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 말하는 거라든가 행동하는 거, 이렇게 정책을 내세우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진짜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인가라는 그런 의심을 갖게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뉴욕주 주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지금 잘 따져보면 정말 민주당원이 아니고 잘 생각해 보면은 자연스럽게 젤딘이 좀 더 낫다라는 쪽으로 생각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얘기가 나온 김에 전국적으로 주지사 선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한 번 더, 물론 지난주에도 저희가 한번 살펴드리긴 했습니다만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리얼 클리어 팔리틱스가 만들어 놓은 지도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리얼 클리어 팔리틱스가 만든 지도에 보면은요, 민주당 주지사가 지금 14명, 그리고 공화당 주지사가 24명이 당선될 확률이 있다.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해놓고요. 그리고 24명이라는 이야기죠. 이건 뭐 확고부동한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개 지역이 지금 굉장히 경합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개 경합을 벌이고 있는 지역에 보시면은요, 캔자스, 여기 뭐 메인, 미시건, 미네소타, 네바다, 이건 뉴멕시코고요. 그리고 애리조나,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오레곤, 오클라호마, 뉴욕 뭐 이렇습니다. 근데 이 지역들이요, 따지고 보면 여기 보면 회색으로 되어져 있으나 상당수가 공화당으로 갈 수 있는 자리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DDDDD 다 D죠. R 2개밖에 없습니다. 이 토스업, 그러니까 경합주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그러니까 자리가 뒤바뀔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12개 주 중에서 공화당은 2자리밖에 없고요. 민주당이 지금 나머지 10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에서 이 2자리가 민주당으로 가고 나머지 10자리가 공화당으로 온다 그러면, 뒤바뀐다면, 전부 다 뒤바뀐다. 그러면은 공화당이 총 34석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만약에 이 12개 공화당이 다 자기 자리 지키고, 스테이트나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 이길 가능성이 사실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화당이 자리를 지키고 민주당에 다 뺏어온다. 그러면은 맥시멈 36자리가 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가능성이고요. 실제로 그러면은 그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뉴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더 커 보이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메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지역들, 뉴욕도 지금 흔들리고 있고, 오레곤주도 흔들리고 있고, 펜실베니아는 지금 민주당이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이는데 이거 좀 더 두고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거의 대부분 공화당으로 좀, 위스콘신도 지금 흔들리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위스콘신에서 공화당 주지사가 나올 것 같다고 지금 저희는 보고 있고요. 여기 뭐 캔자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공화당 주지사가 나올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미네소타는 제가 지금 확신이 안 섭니다만 네바다주 같은 경우에도 공화당 주지사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제가 공화당 주지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지역들만 다 빨간색으로 바꾸면은요, 31개가 됩니다. 31개. 실제로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이 현재는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주가 28개 주가 있고요. 민주당 주지사 있는 주가 모두 22개 주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그것이 좀 더 바뀌어서 공화당 주지사 주가 31개, 민주당 주지사 주는 19개 이렇게 줄어들고 늘어나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진다. 주지사 선거여서 이것이 뭐 연방의회처럼 전국에 영향을 주는 그런 법을 만들거나 뭐 이런 영향력을 가지는 사람들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 주를 이끌어 나가는 최고
행정 이제 수장이 되는 것입니다만은 그런데 일단 이 미국의 공화당 주지사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지금 깨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이것이 레드 웨이브의 전조다라고 지금 저희가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연방 하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체로 좀 공화당 내부에서는 25석에서 35석 사이를 뒤집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렇게 뒤집어 놓고 그리고 2024년에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 다시 출마하는 것을 계기 삼아서 그때 다시 한번 트럼프 바람 불러일으키면서 또 한번 추가로 더 뒤엎으면은 2025년에 의회가 시작이 될 때 새로운 대통령과 새로운 의회가 시작이 될 때 그때 공화당이 하원에서 290석가 지금 슈퍼 머저리티라고 불리는 290석 확보가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벌써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번에 선출된 공화당 의원들이 2년 동안 2023년과 2024년 의정 활동을 아주 잘 해주어야 그것이 가능해지긴 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게 된다 그러면 2025년에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을 하고 그리고 연방 하원이 슈퍼 머저리티가 돼서 뭐 하원에서 필리버스터 같은 거 다 제쳐놓고 뭐든지 공화당이 원하는 대로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마찬가지 여세로 지금 요번에 연방 상원도 이번 선거에서는 한 2자리 내지 3자리 정도만 공화당 쪽으로 뺏어오는 게 성공을 한다고 치고 2년 뒤에 추가로 또 연방 상원 선거에서 한 6, 7명 더 뺏어오게 되면 그런 몰이가 가능하다면 그러면 상원도 슈퍼머저리티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상하원을 다 공화당의 슈퍼머저리티가 되는 역사 이래 이런 적이 없었던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가 그 상황을 좀 기대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큰 변화가 미국의 전 세계에 굉장히 큰 변화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날이 진짜 오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먼 미래까지 지금 얘기를 했던 거고요. 당장 이번 중간 선거에서는 주지사들이 공화당 주지사들이 대거 등용되는 파란이 지금 예상이 된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